그래서 대답할 자유를 주는 위대한 질문. 그 질문, 좋은 질문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집중력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시켜준대요. 그리고 깊이 성찰하게 만들고, 성찰하게 만드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이 책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성은이한테 여러 가지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질문들을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보는데 이제 얘가 선뜻 대답은 잘 못하는데, 제가 막 그런 거 물어봤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신났었냐, 그런 걸 물어봤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뜻 대답을 못하는데,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나? 언제 그랬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이 대답을 바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너의 인생의 목표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내 인생의 목표는 뭐야? 라고 막 이렇게 되게 열심히 잘 말을 할지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받거나 했을 때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재밌었었더라? 이렇게 좀 성찰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당신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좋은 질문들은 사람을 성찰하게 만드는 힘이 있대요. 그리고 새롭고 진취적인 행동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을 타파한다. 질문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항상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진리 같은 거는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많이 타파할 수가 있어요. 항상 옳다고 생각했던 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그 고정관념이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기와 힘을 북돋는다. 그렇겠죠. 당연히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되게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아이디어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훌륭한 해법을 찾는 열쇠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더 나은 관점을 선사를 한다. 더 나은 관점을 선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질문을 많이 하고 듣고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생각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했던 게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들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내 관점만 맞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 관점도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 관점에서는 되게 그게 내가 몰랐던 거니까 신선하게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관점을 이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이 생각하게 한다. 이건 아까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라는 것과 비슷한 거고, 그다음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의 기존 전제 자체를 검토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옳다라고 생각했던 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게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긍정적이고 위력적인 행동을 나올 수가 있다. 대답할 자유를 주는 그런 위대한 질문.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 예로 나와 있는 질문을 몇 개를 써봤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회의를 한다거나 이제 업무적으로 어떤 일이 막혔거나 대부분 질문을 할 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있어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거 왜 안 되냐, 다그치고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라고 다그치고 한다기보다는 그러면은 실행 가능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거나, 이 제안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할 때 사람이 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지 못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제안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장단점을 물어봐서 이거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제 물어보면 좋은 거죠.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좀 더 최대한 자세히 들으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질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의 목표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이 일을 하는데 그럼 당신이 이거 무슨 목표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그 종착지를 알고 이제 보면은 서로 같이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거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재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리더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했는 뭐가 문제인데 당신이 그거를 막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내 생각을 막 말을 한다기보다는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떤 거 같냐,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지 간에 그 사람 생각을 먼저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대안보다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은 어떤 혁신적이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 무엇을 할 생각이시냐고, 언제 무엇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되게 좋은 질문들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일할 때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제가 지금 되게 몇 개만 뽑은 건데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질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후계자를 키우는 질문, 뭐 팀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하는 질문, 뭐 신입사원한테 묻는 질문, 뭐 이런 되게 실용적이고 좋은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뭔가 나중에 상황에 맞게 질문을 뽑아서 써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개방형 질문하고 폐쇄형 질문이 있어요. 근데 개방형 질문은 yes, no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아니요라고 딱 잘라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도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 의견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이제 유발을 시키겠죠.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뭐 만약에 당신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것을 포기하면 잃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걸 취하게 된다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전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시도를 지금까지 했었나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하면 되게 전반적으로 여기서 나온 얘기는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이제 폐쇄적인 질문은 뭐냐? 이제 yes, no로 딱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 얼마나 많은 직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명이요, 두 명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결정에 찬성하는가? 찬성 아니면 반대겠고. 언제 만날까요? 지금 몇 시죠? A안이 좋은가요? B안이 좋은가요? 이거는 이제 폐쇄형 질문이에요. 말 그대로 폐쇄적이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yes 아니면 no. 그래서 이제 개방형 질문은 우리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요. 좋은 리더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쓸데없는 질문들이 있죠. 질문들 중에서도 아까 좋은 질문이 있고 안 좋은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되게 쓸데없고 안 좋은 질문은 유도 질문이라고 해요. 폐쇄형 질문이면서 유도 질문이기 되게 안 좋은 게 유도 질문은 궁금한 것을 묻는 질문이 아니다. 노골적으로 설득을 강요하는 수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도 질문은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A 기획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당신 생각하면 어떠세요? A 기획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A 기획이 좋다라고 대답을 해라 이거잖아요. 지금 말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뿐이지 형태만 질문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지. 그건 결국 설득하고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도 질문은 되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대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